칼 융의 심리학 사랑의 회복 탄력성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밀. 같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칼 융의 심리학으로 사랑과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상처를 받으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깊이 다친 경험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더 다치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상처 입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곳이 영혼이 들어오는 자리다. 오늘은 이 문장을 사랑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풀어보려 합니다.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왜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이별 이후 평생을 닫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지,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랑의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먼저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사랑의 회복 탄력성이란 단순히 빨리 잊고 빨리 다음 사람 만나고 아무렇지 않게 굴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방어기제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겉으로만 건너뛰는 회피일 수 있죠. 칼 융의 관점에서 말해볼게요. 사랑의 회복 탄력성이란 상처를 의식 속으로 끌어올리고 그 상처가 말해주는 내 내면의 진실을 이해한 뒤에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닫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만으로 내 존재를 규정하지 않겠다. 한 번 무너졌지만 다시 나의 삶을 세우고 사랑할 수 있겠다. 이 결심으로 돌아오는 힘, 그게 사랑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랑 이후 완전히 다치는가? 상처가 운명이 되어버릴 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상처 이후 다시는 사랑을 시작하지 못할까요?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콤플렉스는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 강하게 충전된 감정과 기억의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결국 버려지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부족하다. 사람은 결국 다 떠난다. 기대를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 이 문장들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하나의 콤플렉스입니다. 사랑에서 큰 상처를 받으면 이 콤플렉스가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현실보다 이 각인이 먼저 반응합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어차피 떠날 거야.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진짜일 리 없어. 관계가 깊어지면 곧 무너질 거야. 미리 거리를 두자. 이렇게 해서 상처는 경험을 넘어서 운명처럼 느껴지는 반복이 됩니다. 칼 융의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무의식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상처를 그냥 상처로 보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어버릴 때 사랑의 회복 탄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3.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1. 상처를 피하지 않고 의식의 빛 아래로 가져오는 사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상처를 무시하거나 덮어두지 않습니다. 융의 말로 하면 상처를 무의식의 어둠 속에 두지 않고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태도들입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그렇게 기대했을까? 이 이별이 내 어떤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을까? 이 질문들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는 윤리적 태도입니다. 나도 잘못했어라고 감정적으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에서 아직 미성숙했는지,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상처를 재료로 삼아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4.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연인을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내 내면의 한 얼굴로 본다. 아니마 애니무스. 칼 융은 우리 안의 여성성 남성성의 상징으로 아니마 ANIMA와 애니무스 애니머스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상적인 연인의 이미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외부의 한 사람에게 덮어씌울 때 생깁니다. 이 사람만이 나를 완성해 줄 거야. 이 사람을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나의 운명이고 전부야.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관계가 흔들리면 나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 안에 어떤 가능성을 잠시 비춰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사랑의 대상이 내 생존의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 내 내면을 비춰준 하나의 얼굴이 될 때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3. 완전한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불안과 함께 걷는 사람. 사랑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안전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온전함 홀로니스이란 안전한 감정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 안전과 불안을 동시에 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완벽한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만나겠습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서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손을 잡고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회복 탄력성은 감정이 편안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관계를 시도하는 내적 용기에서 나옵니다. 6.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4. 상처를 내 정체성의 이름으로 삼지 않는다. 이별 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여자다, 남자다. 나는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처를 나의 이름으로 삼는 순간 사랑의 회복 탄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칼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상처가 자아이고를 완전히 점령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인정하지만 그 상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를 겪은 사람이지 상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경험은 내 삶의 한 챕터이지 내 인생의 정의는 아닙니다. 나는 한 관계에서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장을 바꾸는 순간 운명의 패턴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7.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5. 자기 자신과의 내적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사람. 칼 융은 치유의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연인과의 관계가 끝난 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너 진짜 한심하다. 또 이 꼴이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언어들이 매일같이 마음 안에서 재생된다면 다음 사랑을 시작해도 결국 그 사랑 안에서 나 스스로를 계속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별 직후에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너 충분히 애썼다.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둘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던 거다. 지금 내가 무너지는 것도 이해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심리적 선택입니다. 사랑의 회복 탄력성이란 결국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와 깊게 연결됩니다. 8. 사랑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태도 4가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내려와 볼게요. 철학과 개념을 넘어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태도들을 제안해드립니다. 이별을 나쁜 선택이 아닌 필요한 전환으로 재구성하기. 이별을 이렇게만 해석하면 회복은 아주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였다. 시간 낭비였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해석은 상처만 남기고 성찰은 남기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선택밖에 할 줄 몰랐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 관계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상대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존중하는 해석입니다.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바꾸기. 심리에서 언어는 주문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그대로 믿게 됩니다. 나는 다시 사랑 못해. 나는 지금은 많이 두렵지만 언젠가 다시 사랑하고 싶다.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성숙한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보고 싶다.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은 닫힌 운명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은 관계 실험부터 시작하기.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곧바로 연애를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해보기. 안전한 관계에서 감정을 조금 더 솔직히 표현해보기.
거절의 연습을 해보기,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를 선택해보기. 이런 작은 실험들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몸의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억이 쌓일수록 사랑은 더 이상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장이 아니라 때로는 다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장으로 재구성됩니다. 나는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기. 칼 융은 인간을 의미를 만드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별을 단순한 실패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 깊이 알게 된 계기로 남길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는 존재다. 나는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의식적으로 더 나답게 사랑할 것이다. 나는 상처 때문에 다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선언은 당장 현실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방향이 달라지면 시간이 지나 삶의 풍경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9. 마무리. 상처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의 한가운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처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의 한가운데에 있다. 사랑을 깊이 해본 사람만 깊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상처받은 사람만이 언젠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치유와 개성화 온전한 나로 서는 과정은 고통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사랑의 회복 탄력성 역시 그렇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인을 향해 마음을 조금씩 다시 열어보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사랑을 선택하는 성숙한 주체가 됩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서 칼 융의 심리학 상처 입은 치유자, 왜 상처 많은 사람이 오히려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가? 라는 주제로 왜 내 상처가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상처 많은 사람이 왜 동시에 좋은 상담자 연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병들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지 융의 관점에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